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집합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여집합과 차집합입니다. 자, 먼저 여집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 A가 아닌 집합, A가 아닌 다른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A의 여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는 전체의 원소이긴 하지만 A의 원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 안에서 A가 아닌 그림, 벤 다이그램에서 바깥 이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호는 A의 여집합, 위에 지수에 C라고 붙여놨는데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집합의 성질은 뭐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되고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가 아닌 것이 아니니까 A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A랑 A가 아닌 거랑 우리 벤 다이그램에서 보면 A랑 A가 아닌 여집합이랑은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전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A에 대한 차집합 B라고 읽습니다. 자, A에 대한 차집합 B는 뭐냐? A의 원소이긴 한데 B의 원소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A의 원소이면서 B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A에 대한 차집합 B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되느냐? 이 부분은 B에 대한 차집합 A가 되는 겁니다. B에 해당하긴 한데 A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집합에서는 A에 대한 차집합 B를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1번 이 공식이 되는데 이거는 공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A에 대한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 두시는 게 맞습니다. 이쪽에서 양방향으로 가는 상황으로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각각 여집합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B의 여집합에서 오히려 A의 여집합으로 방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집합 A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은 벤 다이그램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럼 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집합 주어져 있을 때 이 안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B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보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A와 B 합집합 여집합이니까 바깥 부분을 말하네요. 그렇죠? 바깥에 D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A에 대한 차집합 B는 이 부분이니까 B, C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B에 대한 차집합 A, 여기 E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 안에 A, B, C, D, E, F가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설정하지 않는 교집합의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없는 것들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A, 그 다음에 B 있고 C, D, E, 그 다음 F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집합 A는 뭐가 되느냐? 집합 A는 A, B, C, F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 A는 A, B, C, F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서 A에 대한 차집합 B가 -1과 2다라는 건데, 그럼 A 안에 근본적으로 -1과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는 있으니까 그러면은 -1이 있어야 되는데 A 플러스 1이 또는 2A 제곱 -1이 -1. 자, 두 개 중에 하나는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1이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A 제곱 -1이 -1이 되는 이 두 상황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넘겨보면 A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A가 -2이면은 집합 A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소를 구해보면 2고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보면 4, 2, 8 -1이니까 7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4, -2면 -5, 그 다음에 2는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A에 대한 차집합 B 해주면 A 중에서 B에 해당한 걸 빼고 나면
우리가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7을 빼고 나면 2와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마이너스 1, 2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일단 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구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2A 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부분은 2A 제곱은 제로가 되니까 그럼 A의 값은 결국 제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역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집합 A는 뭐가 되느냐? 제로를 집어넣어 보면은 2고 1, 그 다음 제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B는 제로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제로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제로니까 3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때 그러면 A에 대한 차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A 중에서 B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을 빼고 나면 1과 2가 됩니다. 그렇죠? 그건 원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제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A는 마이너스 2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벤 다이그램의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 자, 이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벤 다이그램으로 하나하나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는 5번에 해당하는 정답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해당하는 걸 벤 다이그램 그려보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러면은 B에 대한 차집합 A 하면 B 중에서 A에 해당을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빗금친 부분에서 차집합 C를 해버리면 C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부분은 이 부분만 남게 되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범위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벤 다이그램으로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